네, 안녕하세요. 네, 똑갈부. 네, 회원들 여러분. 베레블로입니다.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서울의 좀 베드타운 역할도 좀 있죠. 그러다 보니까, 서울이랑 이제 인천의 주변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수요 입주인데, 아무리 이제 경기도가 난다긴다 하더라도 서울이 만약에 공급이 폭탄이면은 다 서울로 가겠죠. 굳이 경기도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다들 이제 모든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이라고 하면 그 로망이 있는데, 특히 수도권 분들은 이제 뭐 거의 이제 같이 뭉쳐 있다 보니까 서울이 오히려 공급이 많고 좀 이제 전세가가 싸지거나 뭐 이제 기회가 있다면 다 서울로 갈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서울의 수요 공급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2022년부터 이미 공급이 없어요, 서울이. 그래서 2022년도, 2023년도, 4년도, 5년도 다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예전에 지금 저희가 아무리 지금 거래가 안 되고 폭락하네, 어쩌네 한다고 해도 그 전에는, 그 전과 지금과의 다른 점은 그 전에는 공급이 되게 많았어요. 네, 이럴 때 되게 많았었던 편이었고, 지금은 공급이 이제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경기 침체였던 그럴 때, 부동산 침체였던 그럴 때랑은 지금이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급이 좀 없기 때문에 좀 이겨나가면 반드시 또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. 기사나 막 여기저기서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난리가 나니까, 예, 계속 불안감을 조성하죠. 네, 아파트 빨리 팔고 내놓으라고. 그래서 같이 나눠갖자. 막 이런 느낌이죠.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갖고 가실 분들은 이제 꾸준히 가져가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당장 팔 거 아니면 뭐 지금 떨어진다, 안 쩐다가 그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. 어차피 가져갈 거라면. 네, 그래서 뭐 계속 떨어질 것도 아니고 뭐 조정인데, 네, 몇 년 동안 갖고 가시면 되죠. 뭐 서울인데. 네,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일단 서울은 공급이 부족해요. 네, 수요는 48,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쪽에는 지금 거의 수요가 공급이 별로 없습니다. 네, 이거는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. 이렇다면은 대장의 서울이 공급이 부족하다. 그러면 결국 인천이나 경기로 가야 되는데, 솔직히 경기 남부와 또 인천의 거리는 좀 상당합니다. 그래서 뭐 화성에서 송산 정도까지만 해도 인천이랑 좀 가깝지만, 저기 화성 저희 동탄이나 수원 아니면 그 밑에 쪽 뭐 평택, 안성 뭐 이쪽이랑은 인천이랑은 정말 멀죠. 또 인천 주변이 워낙 도로가 막히는 도로다 보니까 출퇴근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인천은 또 인천에 이제 제가 저번에 저희가 어제 스터디로 인천은 분석을 해드렸거든요. 그래서 인천이 지금 공급 폭탄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찾자, 위기에서 기회를 찾자는 의미로 인천에 스터디를 해드렸는데, 인천은 그때도 제가 어제도 정리를 했다시피 봤는데, 거기도 인천은 이제 서울의 베드타운의 영향이 강하죠. 뭐 경기도에서도 몇 명이 오기는 오지만 그래도 거의 서울의 수요와 그리고 인천 내의 수요 에 따라서 달라지지, 뭐 경기도 남부 쪽 사람들이 뭐 우르르 인천 가고 그러진 않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요한 거는 경기도를 분석하면서는 서울의 수요 공급에 대해서가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서 공급이 없다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인천은 역시나 공급이 많아요. 그래서 인천은 2023년 4년 5년까지도 계속 많죠. 그래서 지금 인천이 지금 난리죠. 지금 전세도 너무 싸고 공급도 많고 매매도 거의 거래가 안 돼요. 그래서 급매물이 지금 많이 나오긴 나왔어요. 네, 그래서 송도 같은 경우는 정말 꼭 사시면 좋겠는데, 수요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인천은 인천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일단 경기도에 그럼 수요를 좀 보도록 할게요. 저희가 이제 오늘 볼 곳은 이제 경기도인데, 경기도도 공급이 좀 있어요. 네, 그래서 있는 편인데,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공급이 없다 보니까 서울 수요를 좀 끌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경기도라는 게 엄청 땅덩이가 넓어요. 네, 그래서 뭐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제가 위에 잠깐 보다시피 이렇게 많아요. 이렇게 많은 경기도인데 여기서 이제 수요가 나눠지는 거죠. 공급이 많다고 해도 전부 다 많은 게 아니라 이걸 다 합친 공급이 이거라는 거예요. 이 정도가 조금 남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어디에 공급이 되는지는 저희가 뒤에 또 알아보도록 하죠. 네, 그래서 일단 공급이 2022년도, 3년도, 4년도가 조금 더 많다. 그리고 나머지 5년도, 6년도에서는 적어진다라고 하는데,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제 중량 도시 이상에 투자하는 게 좋다. 그래서 특히 20만 명 이상의 도시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,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가 많아요. 네, 인구가 워낙 많죠. 수도권이기 때문에 특례시로 지정이 된 수원시나 뭐 용인시도 있고요. 뭐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 인구들도 좀 알 필요가 있죠. 이왕이면. 네,
인구가 많은 곳이 수요도 많고 거래도 잘 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서 1등은 수원이에요, 수원. 수원이 118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뭐 경기도 인구가 많고 하지만 어디가 1등인지 2등인지는 정확하게 헷갈렸는데, 예, 이렇게 보니까 수원이 정말 1등입니다. 경기도 전체에서 일산이랑 이런 거 다 제쳤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수원이 지금 118만 명이고요. 그 다음에 용인이 107만 명이에요. 그래서 이 두 곳은 왜 그러냐면 거의 일자리 때문에 그래요. 일자리가 있는 곳에 인구가 몰려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 곳은 당연히 인구가 좀 부족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거의 경기 남부에 일자리가 많이 있죠. 경기 북부는 아무래도 좀 이제 산업단지들이나 사업을 하기엔 좀 쉽지가 않은 도시죠. 네, 그래서 땅이 확장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경기 남부로 계속 땅이 확장이 되고 계속 이제 산업들이 들어오고, 네, 그렇게 되고 있죠. 그래서 수원과 용인이 일단 1위, 2위를 차지했고요. 그 3위가 고양시입니다. 그럼 고양시는 워낙 제1기 신도시로 경기 북부의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을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3위는 경기 고양시, 네, 107만 명이고요. 이렇게 100만 명 넘는 도시는 수원, 용인, 고양으로 나눠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성남시예요. 성남시도 역시나 경기 남부고 일자리의 또 메카죠. 네, 그래서 성남이 그 다음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삼성이 있는 화성, 네. 그래서 89만 명입니다. 네, 여기도 경기 남부죠. 네, 그래서 거의 경기 남부, 네, 직장이 몰려있는, 산업이 몰려있는 곳에 다 인구들이 가장 많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부천인데, 부천 같은 경우는 거의 서울과의 베드타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그래서 서울의 영향이 거의 크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들이 좀 빨아들이는, 이제 경기 북부 남양주시가 73만 명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안산, 네, 경기 남부 쪽이죠. 그리고 안산, 그 다음에 평택, 안양,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거의 고양시랑 부천, 남양주 빼고는 다 경기 남부에 산업들이 몰려 있고 인구들이 다 몰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투자를 할 때 뭐 경기 북부도 좋지만 북부를 굳이 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고양이나 뭐 의정부 정도, 예, 이렇게 좀 교통이 좋아지는 곳들, 그런 곳들 위주로 하시고, 이왕이면 경기 남부로, 네, 가 좋겠죠.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이 계속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의 목표 인구가 135만 명이에요. 경기도는 계속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고, 네, 계속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. 그리고 뭐 좋고 나쁘고를 좀 떠나서 지금 땅값만 해도 정말 많이 오르고 있어요. 경기 뭐 화성, 특히 평택, 안성 뭐 이런 쪽 라인은 뭐 경매가 나왔다 하면은 뭐 수십 대 1이고요. 땅값만 해도, 네,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땅 사긴 힘들어도 뭐 아파트라도 하나 사자, 좀 더 오래 갖고 가면 좋겠다라는, 땅을 모아가는 개념으로 그냥 하나, 뭐 내가 아파트라도 하나 박아놓자, 이런 느낌으로 좀 가져가셔야 돼요. 좀 추이를 좀 보셔도 좋은 곳입니다. 네.